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진료실을 찾아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활력 저하, 자신감 상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신체 기능의 감퇴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파고들면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들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던 것은 질병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자위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60세 이상 남성들의 전립선 혈관 신경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결정적인 5가지 실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수십 년의 관성을 깨고 남은 인생의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실수부터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인지하기 어렵지만 그 파급력은 신체 전반에 미칩니다. 바로 신경학적 둔감화를 유발하는 과도한 시각적 자극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음란물입니다. 여기서 저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에서 실제로 어떤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뇌의 중심부에는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매우 원시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뇌의 복측 피가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측좌핵을 거쳐 전두엽 피질로 이어지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작동합니다. 우리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 예를 들어 음식을 먹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때 이 회로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쾌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기제입니다. 하지만 상업적 음란물은 이 자연스러운 기제를 교란시킵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극도로 강렬하고 새롭고 빠른 속도의 자극을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상회로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에 노출됩니다.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홍수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항상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도파민의 과잉 분비가 계속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도파민에 반응하는 신경세포의 수용체 수를 줄이거나 수용체 자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수용체 하향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청력이 둔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뇌가 인공적인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재설계되면서 현실 세계의 자연스러운 자극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감정적 교감이나 부드러운 스킨십 같은 자극들은 너무나 약하게 느껴져 과거와 같은 만족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감각이 무뎌졌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근본적인 신경학적 원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변해버린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파민 시스템이 단지 성적 쾌감에만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분, 집중력, 학습 능력,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 전반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저하는 성기능 저하를 넘어 만성피로 무기력증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겠지만 어쩌면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잘못된 뇌 자극 습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뇌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체 구조와 역학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골반저근과 전립선을 압박하는 잘못된 자세,
특히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밀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 장소를 선호하지만 이는 비뇨의학과적 관점에서 볼 때 전립선 건강에 최악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골반저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골반저근은 이름 그대로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서 방광, 전립선, 직장 등의 장기들을 받쳐주는 해먹과 같은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은 배뇨와 배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오르가슴 시 율동적인 수축을 통해 전객을 배출하는 등 성기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병이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이 중요한 골반저근에 지속적인 긴장과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러한 압박이 반복되면 골반저근은 만성적으로 경직되거나 약화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세가 복부 내부의 압력, 즉 복내압을 높여 그 압력이 고스란히 전립선으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립선 비대증 BPH를 겪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그 자체로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변기에 앉는 자세로 인한 외부의 물리적 압박까지 더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약한 소변 줄기 소변을 본 후에도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뇨 등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증상이 왜 쉽게 호전되지 않는지 의아해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이 잘못된 자세가 치료 효과를 상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외부적 압박이 전립선과 골반저 구조물에 미치는 해악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실수는 외부 환경이 아닌 행위 자체의 물리적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 심리로 인한 과도한 압력과 마찰을 가하는 습관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실수였던 신경학적 둔감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뇌가 더 이상 약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강한 물리적 힘을 가해야만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더 세게 쥐거나 더 빠르게 문지르거나 심지어는 바닥이나 침대, 매트리스 같은 단단한 표면에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남성의 생식기 구조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성의 음경은 단단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경의 면체라고 불리는 스펀지처럼 혈액을 저장하는 두 개의 섬세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해면체는 백막이라는 질기고 신축성 있는 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과 신경 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발기는 바로 이 해면체 안으로 혈액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순수한 혈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도한 외부의 힘, 특히 강하게 쥐는 압력이나 비트는 힘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섬세한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고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혈액 유입을 방해하여 발기력 자체를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백막의 미세 외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콜라겐 섬유를 동원하여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백막의 미세한 파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우리 몸은 그 부위에 흉터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흉터 조직은 원래의 백막 조직처럼 신축성이 있지 않고 매우 뻣뻣합니다. 이러한 뻣뻣한 흉터 조직이 특정 부위에 축적되어 단단한 결절이나 판을 형성하는 질환을 페이로니병이라고 합니다. 페이로니병이 발병하면 발기 시 음경이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직의 회복력이 뛰어나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혈관이 약해지고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진 60대, 70대에는 이러한 미세 외상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신이 감각을 높이기 위해 무심코 가했던 힘이 실제로는 당신의 생식기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음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주된 신경인 음경배신경은 음경의 등 쪽에 비교적 얕게 위치해 있습니다. 강한 압력은 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각을 더욱 둔화시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만드는 최악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즉, 감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감각을 영구적으로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수는 물리적인 힘의 강도가 아니라 행위의 속도와 정신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극도로 빠르고 긴장된 상태에서 목적 달성에만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은 이 행위를 즐거운 과정이 아닌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할 과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가지 시스템의 기량작용을 통해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몸을 긴장시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휴식 소화 반응을 담당합니다.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회복하도록 합니다. 남성의 성적 흥분과 발기는 전적으로 부교감 신경계가 우위에 있을 때, 즉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만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혈관이 이완되어야만 음경 해면체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긴장감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흥분해야 하는데 정신은 긴장 상태에 있으니 혈관은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억지로 절정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흥분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흥분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며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고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절정 이후의 깊은 만족감과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신경계가 지배하는 긴장 상태에서의 절정은 이러한 긍정적인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위가 끝난 후에는 활력이 충전되는 느낌 대신 허탈감이나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쾌감을 통한 재충전을 원했지만 당신의 조급함이 그것을 스트레스 가득한 노동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의 생리학적 원리를 무시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성적인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즉 조급함이 어떻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섯 번째 실수는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핵심 구조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근육, 바로 숨겨진 엔진이라 불리는 골반저근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이 실수는 앞서 언급된 모든 문제들의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은퇴한 운동선수 출신의 한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 몸을 단련하며 살아왔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성기능 저하와 배뇨 문제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정작 비뇨생식기 건강의 핵심인 골반저근은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반저근은 단순히 골반 아래를 막고 있는 근육층이 아닙니다. 이 근육은 남성 건강의 세 가지 핵심 기능, 즉 벤뇨, 조절, 발기, 유지, 그리고 오르가슴 강도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매우 정교하고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첫째, 벤뇨, 조절 기능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의 출구를 조여주어 소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고 우리가 원할 때 이완하여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을 본 후에도 속옷에 몇 방울씩 묻어나는 벤뇨 후 요점적 증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골반저근의 약화입니다. 둘째, 발기 유지 기능입니다. 발기는 음경해면체로 혈액이 유입되어 팽창하는 현상인데 이 상태를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입된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골반저근 중일부인 좌골해면체근, 과구해면체근 이 수축하여 음경의 뿌리 부분을 압박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강하고 건강한 골반저근은 발기의 단단함과 지속 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오르가슴과 사정 기능입니다. 오르가슴의 쾌감은 구해면체근이 율동적으로 강력하게 수축하면서 정객을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밀어낼 때 발생합니다. 이 근육의 수축이 강하고 리드미컬할수록 오르가슴의 강도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만약 오르가슴의 느낌이 예전 같지 않고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감각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골반저근의 수축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위를 할 때 이 중요한 골반저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흥분이 고조될수록 숨을 참고 복부에 힘을 빡 주는 이른바 발살바법을 사용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면 복내압이 상승하고 그 압력이 아래로 향하면서 일시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두 번째 실수에서 설명했듯이 전립선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정작 사용해야 할 골반저근의 기능은 더욱 억제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골반저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래로 미는 힘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이 근육을 방치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주는 습관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위축되며 결국 남성 건강의 세 가지 기둥 이 모두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다른 골격근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진 골반저근 수축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엉뚱한 근육에 힘을 주며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근육 찾기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의식적으로 소변 줄기를 멈춰보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이 골반저근입니다. 또는 항문을 조이는 느낌 하지만 엉덩이 근육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고환을 몸 안으로 살짝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소변을 끊는 것은 근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일 뿐 반복적인 운동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로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기입니다. 먼저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다른 부위 즉 복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수축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요. 그 후 다시 5초 동안 근육의 힘을 완전히 풀어주며 충분히 이완시킵니다. 이 수축과 이완을 한 번으로 하여 총 10번을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이 매우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세트씩 반복해 보십시오. 불과 몇 주만 지나도
당신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과 조절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잠들어 있던 엔진을 깨워 당신의 몸을 다시 능동적으로 제어하게 될 때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의 각 부분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몸의 핵심 엔진인 골반저근을 이해하고 단련하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개별적인 습관을 넘어 우리의 삶의 균형과 태도라는 더 큰 그림을 다룹니다. 6번째 실수는 바로 과하거나 혹은 부족한 양극단의 빈도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정상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무 잦은 경우에 대해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젊었을 때와 같은 회복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정행위는 상당한 신체 에너지를 소모하며 전립선과 부속기관들은 전객을 다시 생성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전립선의 만성적인 우렬이나 자극을 유발하여 비세균성 전립선염과 유사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끊임없이 소모시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행위가 더 이상 진정한 욕구나 즐거움의 표현이 아닌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도피처, 즉 강박적 습관이 되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일부 남성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성적인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우리 몸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음경 조직, 특히 해면체는 근육이 아닌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조직의 건강은 주기적인 혈액 공급을 통해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발기 수면 중 일어나는 야간 발기 포함는 해면체 조직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조직의 섬유화를 막고 탄력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적 자극과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혈액 공급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해면체 조직은 서서히 탄력을 잃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기부전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성싱에 대한 감각적, 정서적 단절을 심화시켜 삶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의식적이고 건강한 자위가 신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건강과 신경 경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에너지와 회복의 신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7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실수는 행위의 방식, 장소, 빈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감정적 연결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이 행위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의 내밀한 소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생리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도 따뜻함도 의미도 없는 공허한 동작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신상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상태는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무감 수치심 혹은 공허함을 느끼며 기계적으로 행위를 할 때 우리 뇌는 설령 절정에 이르더라도
깊은 만족감과 유대감을 주는 옥시토신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이완되지 않고 마음에는 허탈감만 남게 됩니다. 이는 쾌락이란 본질적으로 외롭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비극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에 대한 감사함과 존중 그리고 부드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나이 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화해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끼고 반응하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음란물 의존 잘못된 자세, 과도한 압력 조급함, 골반적은 무시 극단적인 빈도, 그리고 감정적 단절.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의 소통 단절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나이나 욕망의 쇠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존중하지 않는 바로 그 단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귀한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몰 수는 없겠지만 그 가치를 이해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품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핵심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속도를 늦추고 의식적으로 호흡하십시오. 조급함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둘째, 당신의 몸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소중한 친구처럼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힘이 아닌 섬세함으로 감각을 깨우십시오. 셋째, 결과, 절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 자체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넷째, 케겔 운동을 통해 당신의 숨겨진 엔진 골반저근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는 당신에게 놀라운 조절력과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몇 가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력과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다시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다시 온전히 느낄 자격이 있으며 당신 삶의 가장 내밀한 순간에서조차 당당하고 주도적인 존재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품격 있는 중년의 삶을 위한 가장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